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은 유사투자자문 톡방, 오픈 채팅방, 카톡방,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다 저희가 신고하고 있고 다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을 통해서만 소통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 촬영하는 날짜, 촬영하는 날짜 또 예민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오늘 8월 4일입니다. 네, 금요일 지금 장중에 찍고 있습니다. 저도 한창 매매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촬영하고 있고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제가 요새 일일이 댓글에 답변은 못 달아드리지만 댓글 보는 낚시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도 제 댓글 보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신다고 하십니다. 네, 특히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40 넘도록 진짜 많이 부모님한테 너무 잘 못했는데 요새 이거 영상 올리면서 영상 보시는 재미, 그 다음에 구독자 수 올라가는 재미, 조회수 올라가는 재미 어머니가 다행히 좀 흐뭇해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고, 네,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 많이 힘들어서 또 2차전지가 주가가 좀 많이 부진하죠. 오늘도 또 빠지던데, 네, 주가라는 게 사실은 계속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다가 또 멈추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코로나 때 들어와서 수익 많이 내신 분들, 네, 그게 본인 실력이라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코로나 때 그거는 진짜 운이 좋았던, 정말 제가 18년 주식 투자했는데 18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이고요. 그거를 본인 실력으로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타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주식 투자하는 과정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로운 기업을 찾고, 최근에 또 2차전지를 만나면서 전 굉장히 뭐 국뽕이라고 하셔도 좋은데 진짜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막 너무 벅차 오르거든요. 또 이쯤에서 2차전지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돼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을 만나면 그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 1등 기업들의 히스토리, 그 쭉 역사를 밟아보면 진짜 미치도록 재밌습니다. 그리고 주식 사서 바로 오르면 너무 좋죠. 근데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주식을 공부하는 과정을 정말 재밌게 즐기셔야지 오래오래 살아남으실 수 있고 오래오래 투자하실 수 있고, 공부하는 과정을 즐기셔야 수익률도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진짜 더 중요한 얘기인데요, 깡통을 차시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엄청나게 실패를 많이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손실을 통해서 얻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이건 꼭 투자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인생 선배님들은 너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인생을 살면서 느낀 건데, 책에서도 봤습니다. 최근에 투자에 관한 책에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인데요, 진짜 돈을 벌려면 돈 안 되는 시간을 버티셔야 됩니다. 그 투자로 돈 안 되는 시간을 그냥 손 놓고 가만 냅두면 주가 올라가겠지, 언젠간 올라가겠지, 이게 아니고요. 그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팩트 체크하고 숫자 체크하고 이슈 체크하고, 그죠? 그 회사에 관련된 산업의 동향을 체크하고 그 회사와 연관된 상대적인 경쟁사들도 체크하고, 이런 체크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투자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과정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폭풍 성장해서 주가도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급하세요. 진짜 뭐 사면 바로 수익 나야지, 수익 안 나면 막 안달날 것처럼 막 그러시는데, 그러실 거면 투자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진짜 꼭 당부드립니다. 이건 꼭 투자에 관련된 건 아니고 인생에 관해서도 저는 너무 실패도 많이 해보고 주식 투자로 돈도 몇 억씩 까먹어보고 그래서 겪은 건데, 진짜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 많으시겠지만 꼭꼭꼭 강조하고 또 강조드립니다. 돈을 버시려면요,
돈 안 되는 시간을 버티셔야 됩니다. 그 돈 안 되는 시간이 진짜 엄청나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겠죠. 경쟁사 동향도 체크하고 산업 동향도 체크하고 정부 정책도 체크하고 그 회사의 숫자도 체크하고 그 회사의 주가 흐름도 체크하고, 네? 그런 모든 히스토리, 내가 이 회사에 관해서 웬만한 뭐 유튜브나 TV에 나오는 전문가보다는 내가 더 잘 알지. 제가 댓글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는 제가 몰랐던 사실을 팩트 체크를 해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댓글을 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돈 안 되는 시간을 버티자. 돈 안 되는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요. 최근에 2차전지 주가가 빠져가지고 막 힘들어하지만 마시고요. 저도 막 요새 주식창 보고 있으면 막 열불 터집니다, 진짜.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또 많은 걸 배우고 느낍니다. 진짜 이 주식 투자가 혹자는 뭐 불로소득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진짜 개소리 하는데요, 진짜 어이가 없고요. 아무튼 이게 진짜 엄청난 감정 노동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으셔야 됩니다. 저는 주식 투자에 영혼을 갈아 넣었고요. 다 본업이 있으시니까 영혼까지 갈아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시간을 갈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반드시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시간을 갈아 넣자, 하는 과정을 즐기자, 주식 투자를 통해 돈 안 되는 시간, 실패하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자. 오히려 실패하고 돈 안 되는 시간을 더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거 네 가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선정 관련돼서 참 고민이 많은데요. 뭐 2차전지만 주구장창 얘기한다고 2차전지만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직도 2차전지가 가장 매력적인 산업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향후 2년 동안은 아무리 뭐 주가가 빠지고 주가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심정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건강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사실 이 눈이 좀 많이 가렵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가렵고 뭐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중간중간에 눈을 안 만지기 위해서 머리를 좀 만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조금 거슬렸다면 그것도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이 좀 많이 가려워가지고 그래서 영상에서 최대한 조심을 하는데 그래서 은연중에 좀 머리를 만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PD님 많이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점 다 구독자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중에 요새 뭐 거의 뭐 압도적인 투탑으로 달리는 종목들 있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사실은 수익률은 이 회사가 더 좋은데 지금 사람들이 제일 관심사는 한미 반도체고요. 그죠? 근데 한미 반도체가 수익률 1등은 아닙니다. 제가 이거 공부해오고 조사해보면서 느낀 건데 수익률은 제가 오늘 가져온 회사가 1등입니다.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근데 한미 반도체는 주가가 조정을 지금 덜 받았고요. 훨씬 많이 받아야 되고 그나마 한미 반도체보다는 이수페타시스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 부담되는데 아니 댓글 보니까 지훈님 믿고 이거 샀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얼마 기간 보유할지, 비중을 얼마나 실을지, 그게 여유자금이신지, 아니면 뭐, 어떤 공부량이 어느 정도 되신지, 손절은 어떻게 잡으시, 얼마나 주식 투자가 이 종합과학입니다. 종합과학. 그래서, 제 말 듣고 사지 마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먼저, 매매 원칙, 그 다음에 매매 기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비중을 얼마나 실을지, 이게 다 매매 기준이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비중을 얼마나 실을지, 그 다음에 몇 번에 나눠서 살지, 그죠? 분할 매수를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손절가. 저는 사실 손절가가 목숨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손절가를 의식하지 않는 게 2차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손절가를 의식을 하고요. 2차전지는 손절가 의식 안 합니다. 왜냐하면 3년 장기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전지를 주구장창 조금 비싼 가격에도 말씀드리는 게 2차전지는 손절가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당분간은. 2차전지도 손절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시점이 오면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에코프로는 1등 주긴 한데 에코프로는 지금 손절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사신 가격대가 비싸게 사신 가격대 분들이 구독자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손절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거 고민이 끝나면 에코프로 손절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에코프로를 제외한 뭐 최근에 많이 오른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엠도 손절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얼마나 실을지, 분할을 몇 번을 나눠서 살지, 손절가를 어떻게 정할지, 또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몇 년 보유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먼저 정해놓고 사셔야 돼요. 그걸 안 정해놓고 사시면 아예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먼저 매매 원칙이나 매매 기준들을 먼저 정해놓고 투자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수페타시스 공부해 보니까 와,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네, 왜 수익률이 1등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수익률 현황,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세 번째 밸류에이션, 네 번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다섯 번째 차트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보시면 코스피가 어제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17% 올랐고요. 코스닥이 37% 올랐습니다. 근데 반도체 관련된 그냥 연관 기업만,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가 기판 사업이 메인이거든요. 기판 사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연관 회사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일곱 17개 회사를 가져왔어요. 17개 회사의 수익률을 가져왔는데 평균 92%고요. 와, 엄청납니다. 고점 대비 빠진 거는 30% 빠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리노 같은 경우는 8%밖에 수익이 안 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가져온 1등 기업 이수페타시스 몇 프로 수익입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506% 수익 났습니다. 506%. 반도체 관련돼서 여러분들 제일 관심 많으신 한미반도체랑 150% 넘게 수익률 차이가 납니다. 한미반도체도 엄청납니다. 한미반도체 336% 수익 났는데 이수페타시스가 1등입니다. 수익률로. 그래서 저는 이수페타시스를 먼저 공부를 해보고 제가 이거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찍을 때 한미반도체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조정이 나와서 한미반도체도 좀 같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가가 안 빠지면 안 다룰 거고 또 뭐 사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수페타시스랑 한미반도체 보시면 한미반도체는 안 빠졌잖아요. 최고점 대비 8%밖에 안 빠졌고 요 DD라는 건요 최고점 대비 현재 주가의 괴리율입니다. 그러니까 차이. 이수페타시스는 24% 빠졌어요. 그래서 요 정도면 한번 다뤄봐도 되겠다 싶어서 가져왔는데 여전히 506%. 반도체 관련된 회사, IT 부품 관련된 회사 통틀어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이 1등이라는 얘기는 또 막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도체 회사 중에 가장 투자가 매력적이고 가장 좋은 회사라는 의미의 1등이 아니고요. 수익률 1등이라는 겁니다. 1월달 대비해서 506% 엄청난 수익률이죠. 제가 봤을 때는 2차전지 에코프로 다음으로 수익률 좋은 것 같아요. 연간 수익률. 자, 이수페타시스 체결 강도는 제가 뭐라고 했죠?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미치면 매도세가 강한 거고요. 100보다 많이 미칠수록 매도세가 훨씬 강한 거죠. 그 다음에 100보다 훨씬 크면 매수세가 강한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만큼 더 매도세가 강한 것보다 매수세가 강한 게 당연히 더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근데 봤더니 75, 69, 82, 85, 79, 80, 80 엄청 평균치가 낮아요. 이거 딱 봐도 평균이 75 어떻다? 미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체결 강도가 굉장히 좀 약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이 없냐? 네, 엄청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자, 이수페타시스 매출을 쪼개봤어요. 이 분개한다고요, 분개. 매출을 쪼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전지 회사라고 했는데 2차전지 관련된 매출은 5%밖에 안 돼요. 그게 2차전지 회사입니까? 반도체 관련된 회사라고 얘기하는데 반도체 매출은 10%도 안 돼요. 그게 반도체 회사입니까? 그래서 그런 게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수페타시스. 자, 유선통신 장비 쪽 매출이 있고요. 데이터 센터 쪽 매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 통신 장비 쪽 매출이 있습니다. 유선 통신 장비 매출은 줄어들죠. 32%로 줄어들고요. 요새
그렇게 핫한 AI, 너무나 지금 핫하죠. 인공지능. 제가 인공지능은 숫자가 안 찍힌다고 뭐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인정하는데, 이 인공지능 관련돼서 사실 매출 비중이 의미 있게 올라와야 돼요. 의미 있게. 근데 이 회사는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게 다 AI 인공지능이랑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매출이 올해 기준으로 2,600억에서 700억 정도 돼요. 비중이 굉장히 높죠. 49%인데 24년에 4,500억으로 60%까지 늘어나고요. 25년에는 대략 보수적으로 잡아도 67에서 70%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무선통신 장비는 거의 버리고 있어요. 지금 매출이 16억, 33억, 그래서 0%, 1%도 안 되는 미만인데요. 이 회사가 국내 본사, 이수페타시스 본사 말고 미주법인에서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주법인에서 380억, 그 다음에 후난, 중국 후난에 1,550억, 그죠? 해외 법인에서도 2,000억 가까이 매출이 나죠. 영업이익은 1,100억 정도 나는 회사인데요. 굉장하죠. 매출은 지금 대충 계산해 보시면은 대충 계산해 보시면 이수페타시스 본사에서 5,500억, 그다음 미주법인하고 후난성 합쳐서 한 7천억 매출인데, 7천억 매출 중에 영업이익 1,100억 나는 회사예요. 엄청나게 영업이익률 좋은 회사죠, 그죠?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7분의 1이니까, 그죠? 한 14%, 15% 가까이 이익률 나는 회사예요. 근데 마진율을 보시면 페타시스 본사가 16%고 미주법인 2%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미주법인 마진율이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있고요. 왜냐? 이 미주법인에서 나는 매출이 뭘까요? 다 어마어마한 회사들입니다. 엔비디아, M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죠? 페이스북 메타, 네? 다 이런 회사들 다 미주법인 통해서 매출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후난에 12% 매출이 납니다. 이걸 쪼개야 된다. 현재로서는 비중 자체는 유선통신이랑 데이터 센터랑 거의 비중 차이가 별로 없지만, 유선통신은 10% 이상 줄어들고, 데이터 센터가 60%까지 커지고, 이게 65%까지 커질 확률이 매우 높다. 왜 이렇게 핫하고 떴을까요? 그 딱 핵심을 딱 적어왔는데요. 이 챗 GPT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죠. 챗 GPT 그 말 그대로 엄청난 데이터량을 바탕으로 일종의 모방 학습하는 거예요. 모방 학습. 그래서 챗 GPT의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AI 기반의 클라우드, 이 엄청난 데이터를 어디다 다 뭐 공중에 두나요?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거 저장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데이터 저장 어디다 합니까? 클라우드에 합니다. 클라우드. 대용량 서버,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AI 기반의 클라우드가 엄청나게 확대가 됩니다. 그랬더니 챗 GPT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하고 이런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거를 마소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란 게 이거를 거의 다 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MS만 있는 게 아니죠. 다 있어요. 메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애플도 있고, 그죠? 테슬라도 있을걸요? 이런 회사들이 MS 걸 뺏으려고 하겠죠. MS가 거의 애저가 독점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래서 글로벌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다 이거는 아마존, 구글도 있었네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회사들, 이런 글로벌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투자가 엄청나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투자가 늘어나면 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이 챗 GPT는 결국은 다 연산하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연산하고 처리하는 능력이잖아요. 그걸 뭐가 하냐? GPU가 하는 겁니다. GPU. 그래픽. 우리 게임할 때 쓰는 그 GPU. 그거예요. 그럼 CPU는 뭐고 GPU는 뭐냐? CPU는 그냥 일반 컴퓨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연산 처리를 하는 거고요. 통합 연산 처리가 그냥 CPU 개념이고,
GPU는 특정 연산을 처리하는 장치예요. 특정 연산. 그죠? 근데 이 특정 연산을 처리하고 하는 이 GPU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 챗GPT가 필요한 건 모든 연산을 통합해서 다 처리하는 CPU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 연산, 특정 부분을 처리하는 연산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챗GPT는. 맞죠? 그래서 이 챗GPT는 이 GPU를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이 GPU의 압도적인 1등 기업 엔비디아.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날아간 겁니다. 자, AI가 깔리려면 인공지능이 되려면 인공지능 다 뭘로 다 그걸 연산을 하죠? 반도체로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AI의 인프라는 인공지능의 인프라는 반도체다. 그죠? 인프라가 있어야지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실행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인공지능 구현하고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잖아요. 야, AI 가속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뭐지? 이게 그거예요. AI 가속기가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실행하기 위한 인공지능 전용 하드웨어예요. 전용 하드웨어.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머신러닝, 그죠? 이거는 기계학습하는 거. 그 다음에 딥러닝, 인공신경망. 이런 거랑 이런 소프트웨어랑 같이 하드웨어로 하는 게 하드웨어 역할을 하는 게 AI 가속기입니다. 네. 그냥 그 정도 아시면 돼요. 뭐 AI 가속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거 전공하실 거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M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이거 하이닉스만 한다는데 삼성은 못 한다는데. 삼성이 제가 알아보니까 4분기부터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HBM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예요. 그죠? 광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D램 반도체를 수직으로 높게 쌓아서 용량을 증가시킨 거예요. 데이터의 입력, 출력, 통로를 기존 대비 획기적으로 늘리고. 그러니까 여기 표현 이거 블로그에서 따왔는데요. 쉽게 잘 써놨어요. 고속도로 차선을 넓게 붙여서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한 거예요. 고속도로 차선 넓어지면 뻥뻥 잘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차선 넓혀서 뻥뻥 뚫리는 것처럼 말 그대로 광대역, 고대역으로 대역폭을 넓혀서 어떻게 D램을 수직으로 12개를 쌓아서 D램을 수직으로 12개 층을 쌓아서 데이터가 더 훨씬 빠르게. 왜? CPU 같은 복잡한 연산에서 GPU 같은 특정 작업, 특정 연산을 처리하는 데이터를 하기 좋게끔 만든 게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그죠? 그러면 AI 시대가 되려면 HBM도 필요하고. 왜? 데이터 처리를 원활하고 빠르게 해야 되니까. D램을 수직으로 12개 이상 쌓아가지고 엄청나게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실행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잖아. 하드웨어가. 그래서 AI 가속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AI 가속기랑 이 광대역 메모리에 필요한 부품이 있겠죠. 그게 MLB입니다. MLB. 멀티레이어 보드. 고다층 기판이에요. 그래서 이 이수페타시스라는 회사가 서버 AI 가속기를 생산하는 북미하고 유럽의 빅테크 회사들한테 이 고다층 멀티레이어 보드, 고다층 메인보드 기판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서버랑 AI 가속기 수요가 폭증하니까 서버랑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다층 기판, MLB 기판이 당연히 잘 팔리겠죠. 왜? MLB 기판은요, 위로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비싸져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근데 지금 위로 계속 엄청나게 위로 쌓고 있어요. PCB라고 들어보셨죠? 인쇄 회로 기판. 그죠? 인쇄 회로 기판을 지금 몇 층까지 쌓고 있냐? 48층까지 쌓고 있어요. 이게 막 2배씩 늘어나요.
12층에서 24층에서 48층. 근데 자, 제가 주식의 진심이 제가 2차 전지의 진심이듯이 이수페타시스라는 회사는요, MLB의 진심인 회사예요. 고다층 회로 기판의 진심이다. 왜요? 이수페타시스가는 MLB 야구 브랜드 모자가 아닙니다. FNF MLB가 아닙니다. 이 MLB가요, 국내 업체도 기판 만드는 회사는 다 했어요. 이 고다층 기판을. 뭐 잘 아실 거예요. 코리아 서키트, 그죠? 인텍플러스, 대덕전자, 삼성전기, LG노텍. 근데 마진이 너무 낮다. 그리고 우리는 더 하이 엔드급으로 가겠다. 그래서 대덕전자 뭐 하죠? FCBGA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립칩 볼 그리드 어웨이 약자의 FCBGA. FCBGA는 기판계의 명품, 기판계 끝판왕이에요. 가장 기술적으로 난이도도 어렵고 가장 비싸고 만들 수 있는 회사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MLB 하는 회사는, 이수페타시스 같이 MLB 하는 회사는 많아요. 당연히 중국 업체도 있고요, 일본 업체도 있고요. 근데 무슨 말이냐, 대덕전자하고 삼성전기랑 LG노텍은 다 이제 FCBGA, 우리는 하이엔드급으로 갈 거야 하고 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수페타시스도 기술력이 있으니까 FCBGA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넘어가고 MLB 한 우물만 디립다 팠어요. 그래가지고 MLB 한 우물만 디립다 판 게 디립다 파다 보니까 갑자기 엔비디아가 터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덕전자, 심텍 지금 다 죽쓰고 있죠. 근데 이수페타시스만 날아가요. 이수페타시스의 원래 고객은 최근에 엔비디아, 마소, 메타 뭐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늘어나서 그렇지, 원래는 미국의 1등, 2등 통신업체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스코 엄청난 회사죠. 브로드컴, 시스코,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이 원래 주 고객사예요. 주 고객사. 근데 최근에 MS도 들어오고 구글도 들어오고, 그죠? 메타도 들어오고, 그래서 마치 이 회사들이 이수페타시스의 메인 고객인 것처럼 나오는데, 원래는 미국의 통신사가 메인 고객이에요. 브로드컴, 시스코의 유선 네트워크 PCB가 주력이에요. 아까 매출에 여전히 40% 넘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 유선 네트워크 PCB도 위로 많이 쌓고 있다니까요. 아까 PCB 44층 쌓는 것처럼 고층 고집적화하고 있어요. 왜? 고층 고집적화 해야지 데이터 처리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효율성이 좋아지니까. 그죠? DDR4에서 DDR5로 왜 넘어가요? 전력 소비는 줄이면서 데이터를 엄청나게 빠르게 소비하고 효율성도 좋아지잖아요. 물론 단가는 비싸지만. 그래서 네트워크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고 네트워크 PCB도 고층, 고다층화, 고집적화하고 있다니까. 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고속 신호로 전송하려면 신호 손실가 아닙니다. 신호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고 고사양의 원자재를 써야 되는데, 이수페타시스 MLB 진심이라니까요. 가장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고 고사양 원자재 개발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죠. MLB만 팠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주 고객사 브로드컴, 시스코 있잖아요. 시스코, 그 다음에 노키아 아시죠? 노키아도 통신사입니다. 노키아의 벤더 등급, 최고 등급 받았어요. 기술, 품질, 레퍼런스 다 만족해야 되죠. 이 회사가 지금 한 달에 평균 500억씩 수주를 받고 있어요. 이런 유선 네트워크랑 아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다 포함해서. 근데 이 500억 수주조차도 진짜 지금 엔비디아, MS, 구글, 메타가 대박 나가는 바람에 5개월치 주문이 지연되고 있어요. 지금 5개월치 주문이 지연되고 있다. 인텔도 있습니다. 인텔, 엔비디아, MS가 신규 진입한 게 얼마 안 돼요. 23년. 원래 무슨 회사? 브로드컴, 시스코, 노키아의 네트워크 PCB를 납품하는 회사.
심지어 구글은요, 올해 1분기에 37%가 늘어났어요. 37%. 예. 구글에. 그리고 주니퍼란 미국의 이 빅테크 쪽에서도 10% 이상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시스코, 노키아 쪽은 현상 유지만 하고 인텔보다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그 다음에 구글, MSI, 그 다음에 인텔이 이렇게 월등히 확 앞서겠죠. 그래서 지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일단 기존 공장 중에 일부를 라인 이전을 해가지고 풀캐파로 못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가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AI 가속기가 비쌀 것 같지만 마진은 오히려 이 최상위 통신 장비, 아까 브로드컴이나 시스코에 납품하는 최상위 통신 장비, 브로드컴이나 시스코에 납품하는 것도 고다층이 있겠죠. 아까 통신용 네트워크도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다층, 고집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최상위 통신 장비에 납품하는 게 지금 제일 핫한 AI 가속기보다는 층수가 낮아요. AI 가속기도 계속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층수를 높이겠지. 근데 현재로서는 통신 장비 쪽에 더 층수를 훨씬 높이고 있다. 풀캐파 안 되고 있다. 이게 지금 그나마 지금 뭐 단점으로 좀 잡히고 있죠. 이 회사가 고다층 PCB, 그러니까 고다층 PCB가 MLB 말하는 거예요. 멀티레이어 보드. 이거 지금 글로벌 3등이에요. 근데 2등 갈 것 같아요. 왜 그렇죠? 1등은 뭐 미국의 압도적인 TTM이라는 회사고요. 2등이 중국의 WS인데, 아이고, 여기도 탈중국화. 그죠? 지금 반도체도 칩4 동맹 나오고 뭐 난리죠? 자, MLB 18층 이상의 고다층 기판을 데이터 센터, 서버, 스위치, 라우터가 뭘까요? 라우터는 한번 공부 삼아 검색을 해보세요. 해외 고객사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고 통신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 MLB도 계속 고다층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죠. 기술이 어려워지고 있죠. 근데 MLB 중에 이 유선 통신용 쪽에 개발하는 업체는 글로벌로 4개밖에 없어요. 왜? 다 FCBGA 쪽으로 넘어갔다니까요. 심지어 일본 업체들도 FCBGA가 고마진에 고사양에 고단가니까 FCBGA 쪽으로 넘어갔어요. 우직하게 한우물만 판 MLB의 진심인 이수페타시스 살아남아서 지금 남은 시장을 다 먹고 있고, 심지어 중국의 WS를 제치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 탈중국화 때문에 MLB 2위의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 회사다. 엄청나게 구조적으로 지금 좋아지는 회사다. 그래서 단가는 아까 말씀드린 단가, 수익성, 마진은 유선 장비보다 낮지만 지속적으로 물량이 폭증하고 있다. Q가 폭증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신 인프라나 네트워크도 고도화하고 있다. 그 말은 MLB 층수를 계속 많이 쌓고 있다. 고층하고 있다. 아까 뭐라 했죠? 많이 쌓는 게 좋죠. 데이터 처리 속도도 좋고 효율성도 좋아지니까. 많이 쌓으면 이수페타시스는 왜 좋아요? 비싸진다니까요. 비싸다. P가 올라간다. 단가가 올라간다. 와, 지금 전장 쪽은 10층 내외까지 올라왔고요. 서버는 17층에서 22층이고요. 유선 통신량은 26에서 30층이에요. MLB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거는 몇 층이지? 이게 TPU가 엔비디아나 구글에 들어가는 가속기 향이에요. TPU가 이게 24층이잖아요. 이것도 엄청나게 올라왔죠. 근데 유선 통신량 몇 층이라고요? 26층에서 30층. 유선 통신량보다 층수가 적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올라가겠죠, 이제. 현재로서는 유선 통신량이 30층이고 AI 가속기량은 24층이니까 더 적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보다 내년에 대한 기대감, 2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개선될 거다. 왜? AI 가속기 들어가는 이 고다층 기판 MLB 매출이 올해도 많이 올라왔어요. 23%에서 내년에는 최대 50%에서 최대 2배 증가한 40%대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MLB 고대층 기판은 일본하고 국내 업체들이 더 하이 퀄리티, 하이엔드, 고마진의 FCBGA 쪽으로 넘어가고, 그죠?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MLB,
이 고다층 기판의 80%가 중국산이에요. 아까 중국이 또 2등이잖아요, 그죠? 중국 2등 업체 어디였죠? 1등 업체는 미국의 TTM, 중국은 WS. WS만 있진 않겠죠. 이게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또 엄청 높은 건 아니까. 물론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높이 쌓을수록 기술적인 진입 장벽은 계속 올라갑니다. 고다층화 할수록. 그래가지고 MLB 메인보드 기판의 80%가 중국산이래요. 이거 지금 탈중국화. 2차 전지만 탈중국화가 아니고 반도체 지금 핵심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탈중국화 하려고 해서 심지어 2위인 자꾸 이름 헷갈리네. WS. WS가 3등으로 밀리고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2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탈중국화에 대체 수요가 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자회사로 이 엑사보드란 적자 사업부도 지금 완전히 이제 청산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증설을 하는데, 증설 왜 하죠? 캐파가 너무 잘 팔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증설을 하는 거예요. 증설 괜히 하나요? 이건 무조건 매출에 대한 보증이다. 예? 근데 현재 15,000 스퀘어 평방미터예요. 15,000 메타제곱인데 22,000까지 늘린대요. 그러면 22,000이면 몇 배 늘어나는 거죠? 거의 50%, 47% 늘어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그러면 22,000이면 그냥 여기서 라인 재정비하고 증설한 거에서만 연매출 7천억 정도 이상을 보고 있다. 앞으로 AI 챗봇 기술 계속적으로 투자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TPU라는 게 구글 전용 AI 가속기가 TPU예요. 이게 지금 현재는 4세대래요. 세대 수가 올라갈수록 당연히 비싸고 마진은 좋아지겠죠. 근데 그래도 대단해요. 이수페타시스가 4세대 때는 못 들어갔고,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3세대 때부터 들어갔어요. 구글에. 그럼 구글은 어디가 지금 맡고 있죠? 주력은 아까 1등 업체 어디죠? TTM. TTM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와, 대단하죠. 이수페타시스가 TTM 거 일부를 뺏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구글의 가속기, 구글의 AI 가속기 TPU는 몇 층이다? 22에서 24층이다. 많이 위로 쌓을수록 데이터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효율도 좋아지죠. 근데 엔비디아는 20층이. 오, 구글이 짱이네요, 그죠? 엔비디아보다 층수는 구글의 가속기가 더 높아요. 그래서 세대가 올라갈수록 이익률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3세대지만 이수페타시스 2등까지 올라가면 당연히 4세대 들어가겠죠. 더 높은 세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 기대감이 있고, 심지어 통신 네트워크 장비인 시스코랑 노키아도 탈중국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벌써. 그리고 엔비디아가 왜 급속하게 들어갔냐? 엔비디아를 쓰는 고객사가 비중을 축소하고 있어요. 중화권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중화권 축소하면 축소할수록 이수페타시스가 무슨 수혜? 반사수혜를 보죠. 반사수혜. 당연히. 왜? 3등 업체니까. 2등 업체 물량 뺏어가지고 3등 업체 주겠죠. 그죠? 그래서 올해 4월 달부터 엔비디아 향으로만 월에 약 50억 수주한데, 그럼 연으로 얼마죠? 600억이죠. 600억. 이게 주문이 얼마 밀려있다? 5개월치가 밀려있다니까요. 주문이 지금.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5개월치가 밀려있다는 얘기는 그냥 1년치 주문을 벌써 다 땡긴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최신 그게 이 DGX에 들어가는 ABB라는 건데요. 가속기. 근데 지금 이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이 H100, 이게 8개가 모이면 ABB가 된다고 합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네트워크 장비 쪽은 올해보다는 내년하고 내후년 26년까지 800기가 스위치 이 고부하 제품, 요게 네트워크 장비 쪽에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무선 쪽은 비중이 뭐 엄청 낮았잖아요. 0.4%. 그래서 오히려 마소나 인텔이나 이런 쪽 유선 장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지금 구글은
이수페타시스가 이 MLB 고다층 기판 솔밴더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대단하죠. 근데 엔비디아는 1등인 미국의 TTM이랑 2등인 중국의 WS랑 경쟁하고 있어요. 네. 일본 업체도 있었죠. 이비덴이랑 엄청나게 이 글로벌로 3등 안에 들어가는 회사. 이 이비덴이 반도체 패키징 쪽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AI 가속기 쪽 경쟁사죠. TTM이나 중국의 WS도 말레이시아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아까 생산 캐파를 지금 확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만 확대하는 게 아니라 1등인 TTM, 2등인 WS도 확대하고 있다는, 그만큼 지금 AI 가속기가 지금 난리다. 지금 폭증하고 있다. 지금 난리다. 그죠? MLB 판가는요 지금 구글 쪽에서 프리미엄을 줘가지고 일반 MLB 판가보다 30%를 더 비싸게 주고 지금 사가고 있어요. 구글에서. 이게 그냥 30%가 말이 30%지, 그죠? 예? 아니 이거 지금 MLB 판가 지금 이수페타시스 말고 다른 경쟁사가 똑같은 품질에 예를 들어 난 30% 안 올려주고 15%만 올려주셔도 돼요. 그럼 그쪽으로 몰아가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비싸야 30% 더 주고도 구글에서 사간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 AI 가속기 샘플을 만드는 것만 6개월에서 최소 1년 3개월 정도가 걸리니까 경쟁업체가 들어와도 2년의 갭이 생긴 거예요. 샘플 만드는 것만 6개월에서 1년 걸리면 그걸 양산하고 수율까지 잡으려면 최소한 2년 이상 걸리겠죠, 그죠? 근데 구글의 1등한테 몰아주다가 TTM이 납기를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세대부터 이수페타시스가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꽤 차고 들어갔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 법인 쪽에서도 이 미국 고객사, 이거는 구글, 엔비디아만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미국 고객사, 아까 미국 고객사 주니퍼, 예. 주니퍼 같은 경우도 비중국 업체 선호해가지고 지금 이 통신 네트워크 쪽도 고다층화 하려고 하는데 탈중국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기존에 쓰던 중다층 10에서 12층 것도 다 18층 이상 고다층으로 바꾸고 탈중국 업체 쓰는 거 동시 수혜로 이수페타시스가 받고 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핵심 요약 정리 해드릴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그럼 재무 구조는 어떠냐? 부채 비율은 월등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5년 기준으로 58%까지 떨어지고요. 순찰금 뭐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46%니까 적정한 부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755억, 860억 가장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2025년 기준으로는 1165억까지 늘어난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비싸요. 올해 PER 기준으로는 지금 8월 4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약 30배. 내년 PER로 기준으로 하면 이익이 엄청나게 성장하니까 22배까지 떨어지고, 25년 기준으로는 16배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예. 마진은 어느 정도냐? 대덕이 9%, 아비코가 7%, 심택은 적자고요. 삼성전기 9%, 9.9, BH 7.3, LG노텍이 마진이 많이 떨어졌네요. 5%. 압도적이에요. 기판업체 중에 마진 제일 좋아요. 15%. 마진율도 좋아. 근데 밸류에이션은 좀 비싸네. 그죠? 평균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예. 그러니까 그만큼 시가총액이 가파르게 엄청 커진 거예요. 이 엔비디아라는 엄청난 그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보면 와,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냥 한 달 내내 미친 듯이 팔고 개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았어요. 예. 근데 좀 특징적인 거는 기타 법인 쪽에서 최근에 사고 있고요. 은행에서 좀 사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예. 이수페타시스 조금 장기로 볼게요. 120일로 봤더니 기간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기간은 120일 동안 한 578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그죠? 기간에 비해서 금액 자체가 그렇게 엄청 크진 않아요. 외국인은 664억 정도를 순매도했어요. 네. 요거 기간 지정하실 수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메리츠증권 MTS에 썼습니다. 네. 그러면 기간별로 더 길게 1년, 뭐 3년, 5년 더 장기 흐름으로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요건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요거 제가 요 선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죠. 많이 겹치는 구간, 네, 많이 겹치는 구간. 그게 봉이 됐든, 그죠? 네, 꼬리가 됐든 많이 겹치는 구간이 어떤 의미다? 그 가격을 자꾸 막고 떨어지는 일종의 저항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그 가격을 뛰어넘고 그 가격 밑으로는 크게 안 빠지는 거죠. 항상 그 가격 이때가 떨어지면 반등 나오고 떨어지면 반등 나오고, 그래서 저항이나 지지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미 있는 가격대가 제일 바닥권에서는 23,000원, 27,000원, 33,000원, 39,000원, 41,000원. 그래서 요 마디 가격 구간 33,000원에서 39,000원, 27,000원에서 33,000원, 23,500원에서 27,000원. 이 마디 구간, 그죠? 이런 가격대가 의미가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하도 많이 팔아서 이거 보시면 바닥권이에요. 수급상에 이수페타시스 가파르게 상승하고 지금 꺾였지만, 저는 이게 추세 하락은 아니고 일종의 눌림목,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눌림목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워낙 대장주이기 때문에. 월봉상으로도 지금 주봉상 마디 가격은 49,000원, 37,200원, 28,400원, 22,600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월봉상의 마디 구간은 30,000원, 38,500원. 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좀 의미 있게 보자. 자, 첫 번째 뭐죠? 이수페타시스. 자, AI 가속기 관련돼서 Q가 물량이 늘어나겠죠? 자, 엔비디아 최대 수혜주 엔비디아, 구글, MS, 와소, 인텔, 그죠? 네. 자, 엔비디아는 TTU의 두 번째 벤더로 들어갔고요. 구글은 솔벤더, 그죠? MS나 인텔도 10% 이상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다층 기판에서 알아서 치킨 게임이 형성됐다. 이수페타시스의 경쟁사들이 다 하이엔드 급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MLBA 고다층 기판이 진심인 이 회사가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 지금 AI 가속기 수혜를 다 받고 있다. 세 번째, 탈중국화. 중국 업체 뭐 있죠? 중국 업체 WS. 중국 업체 탈중국화 때문에 2등인 이 WS의 시장 침투율을 뺏고 있다. 그죠? 그래서 글로벌 2위까지. 네. 그리고 심지어 1등 어디죠? 미국의 TTM이 뭐 하고 있다? 구글 쪽에 납기를 잘 못 맞춰서 TTM 쪽 침투율도 얘네가 이수페타시스가 뺏고 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유선 네트워크. 쟁쟁한 회사들, 그죠? 시스코, 브로드컴, 또 어디 있어요? 노키아. 이런 회사들 납품하는데, 자, 유선 네트워크, 통신 장비 쪽도 뭘 하고 있죠? 고다층, 고집적화하고 있다. 왜? 데이터 처리를 엄청나게 빠르게 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층을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MLB 고대층 기판의 마진은 좋아진다. 판가를 비싸게 받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캐펙스. 중국의 WS, 미국의 TTM 다 말레이시아의 캐펙스를 늘리고 있고, 이 회사도 15,000에서 15,000 스퀘어미터에서 22,000, 47%를 늘리고 있어요. 캐펙스를. 그러면 이 22,000 기준으로 연간 매출 얼마? 7,000억 이상 매출 늘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적 증가하는 거 한번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7,000억, 그러면 22,000 평방 스퀘어미터 기준은 7,000억이니까, 그럼 이게 실제 숫자로 얼마나 찍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네이버 컨센 가가지고 이수페타시스 실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일단
이건 지금 평균치거든요. 6,937억, 그죠? 영업이익 1,000억대 그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한 8,500억대, 영업이익 한 1,365억. 그 다음에 내후년에 9,345억, 거의 1조 가까이,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 1,665억. 근데 요거는 지금 폭증하고 있는 엔비디아, 그죠? 그 다음에 구글, 마소, 요거 AI 감속기 쪽 물량 늘어나는 거에 지금 100% 다 반영이 안 돼서 실적 추정치는 충분히 상향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는 500% 넘게 올랐지만 오늘 5% 넘게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수페타시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고점 대비 40% 이상 빠진다. 40% 가격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지금 최고점이 이수페타시스가 43,300원이네요. 너무 가격까지 다 알려드리네. 그냥 참고만 하세요. 매수매도 추천 아닙니다. 참고만 하세요. 40% 빠질 수 있죠. 얼마든지, 그죠? 43,300원에 40%.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50%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43,300원에 43,300원에 아이고 43,300원 아이고 43,300원에 네 28,800원이네요. 28,800원 정도 오면 이 회사는 지금 아까 보셨듯이 매출이 폭증하고 있죠. 일단 매출 연간 연간 한 17% 정도 되네요. 연간 매출은 17%고 영업이익은 올해는 소폭 줄지만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한 30% 정도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너무 비싸지만 이수페타시스는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오면 좀 관심 가지고, 조정이 온다고 해서 그게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이수페타시스 추세가 꺾이려면 엔비디아가 꺾이거나, 그죠? AI 시장이 축소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엔비디아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엔비디아도 꺾일 수는 있겠죠. 근데 엔비디아가 워낙 지금 현재로서는 GPU를 대체할 만한 게 아직은 뭐 나오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나온다고 해도 뭐 그게 그러면 엔비디아는 가만히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AI의 최대 수의 한미반도체랑 같이 수익률 측면에서 이 수페타시스가 너무 월등히 좋아서 일단 먼저 공부해 봤고요. 한미반도체가 좀 많이 빠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미반도체도 저희 시간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 수페타시스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